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의 제2편 사설을 이야기하다의 두 번째 챕터 사서의 전문성, 그 두 번째 시간 사서는 진정 전문직인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전문성에 대한 사전적 해석이라고 하면서 그냥 전문성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 얘기도 하고 변호사 얘기도 하면서 전문성이 갖고 있는 윤리강령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하는 일들을 놓고 봤을 때는 진짜 사서는 전문직일까? 뭐 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사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사서가 뭐 하는 사람이니? 그러면 도서관에서 책 빌려주는 사람. 우리가 옛날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을 쳐다보면 사서를 할머니 사서, 저처럼 안경을 내려 깔고 이렇게 서가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사람들 열람실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는 제 눈치를 주고 좀 무서워 보이죠. 그게 옛날 우리가 말하는 사서였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니 지금까지도 우리는 사서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일반인에 대한 인식이죠. 우리가 사서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전문직이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서가 왜 전문직이 되었지? 일단 자격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자격증이 나오는 전공은, 전문 영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부분 기술직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시험을 통해서 보면 이제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말하죠. 그 계열에 우리가 사서라는 직업을 올려놓고 얘기를 합니다.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라고 이제 우리끼리는 자조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그 자격증이라는 것이 진짜 법률적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니? 라고 보면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서가 없는 도서관이 많습니다. 설마 의사가 없는 병원이 많지는 않겠죠. 가끔 사무장들이 의사 대신 의사 행세하면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걸린 얘기는 많이 봤는데, 도서관이 사서 없이 운영하다가 법적 제재를 받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서가 전문직이다. 전문직이라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기술,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행위가,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하고, 그 내용들이 상당 부분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기술을 기능화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죠. 기술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를 넘어서서 거기에는 에틱, 윤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기술을 발휘하고 있고 이 기술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자기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면 기술은 단지 기능이 됩니다. 가끔 성형외과 얘기 나오면서 쌍꺼풀 수술을 간호사가 했니?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했니? 그래서 눈이 많이 상했다는 등 엄청 피해를 입었다는 등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난 누구한테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무자격자래. 근데 쌍꺼풀 수술을 참 잘했는데, 기능적으로는, 기술에 있어서 기능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방치했을 때, 방임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역효과 또는 부작용들을 우려해서 그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 그 권리를 보호받는 것만큼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한 자기 윤리 강령을 갖고 철학을 갖고 임하라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들은 그런 자격을 갖고 있고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사서 역시 법률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사서라고 불리는 것이고, 사서로 하여금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할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가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 안에서 응급 의료 문제가 발생해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가 의사라고 나타나서 처치를 합니다.
만에 하나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치는 보호를 받습니다. 왜? 의사가 했기 때문에. 그럼 다르게 말하면 의사는 꼭 병원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서는 여러분들이 사서이시든 아니시든 간에 사서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도서관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사서를 얘기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이 의사이니까요. 역으로 한번 얘기해볼게요. 의사는 꼭 병원에 있어야 하니? 아닐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비행기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의사로서 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서는 옛날에 제가 유학 시절에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그 로우스쿨을 다녔어요. 법학 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뭐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웃으면서 농담으로 자기는 거기에 대답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현재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대답을 해주면 그는 변호행위가 된답니다. 변호행위가 되면 본인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일반이라면 말을 해줬을 거예요. 그냥 충고이니까. 자기 생각을 소견을 말해주는 거. 근데 그 사람 지금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고 조만간에 변호사가 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도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얘기이고 자격을 획득하지 않은 이상 자기는 말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격을 획득하면 소위 재판장 밖에서도 변호사는 활동합니다. 변호사는 직업 자체가 굳이 재판장 안에서만 빛을 발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재밌는 것은 재판장에서 변호사의 말은 전부 법률적 대리인으로서 작동하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변호사들이 의뢰인들과 얘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꼭 그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의사도 그러고 변호사도 그러고. 근데 사서 선생님들은 도서관 밖에서 사서니?라고 물어보면 사서라고 하는데 그럼 사서의 전문성을 어떻게 발휘하니?라고 물어보면 사서 선생님들조차도 뭐라고 말하냐면 도서관 안에서 작동한다고 봐요. 조금은 납득이 안 가는 말일 수도 있고 사서가 도서관에 매이지 않고 독립적일 수는 없겠는가. 사서라는 전문성이 도서관의 메인 존재라면 도서관이 없어진다면 사서같이 없어지는 존재인가. 아니면 도서관이 변하면 더 이상 사서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이제 우리가 거기에 답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서가 어떻게 성장했지를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무서운 사서 선생님들에 대한 인식이 60년대를 지나면서 좀 바뀝니다. 즉 사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레퍼런스 서비스 쪽으로 많이 건너갔다는 얘기죠. 물론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5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도서관 속에서 도서관의 역사를 얘기하지 말고 그보다 더 긴 사서의 역사를 얘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사서가 선택한 공간이 도서관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고 사서는 도서관이 없어도 존재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사서의 역할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그 나중에 우리가 짚어 얘기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가 도서관 속에서 할머니 사서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말하려고 하면 60년대에 어떤 레퍼런스 서비스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두드러져서 보인다는 것이고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아이콘처럼 해석되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서 본연의 본질적 입장에서 그런 역할들이 새로 생겨났니? 아니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사서들은 소위 공공도서관들이 확장되어지고 공공서비스가 키워지면서 일반인들이 도서관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사서에 대한 인식, 사서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그 무서운 할머니 사서에서 레퍼런스 서비스 쪽으로 건너가서 그 소위 지시한 어디 가면 볼 수 있고 저기 가봐 이걸 봐 이런 식의 역할로 성장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웹페이지 여러 검색 엔진들 같은 것들로
해석되어지면서 또 무서운 얘기를 한번 하죠. 사서는 곧 없어질 것이다. 도서관 또 없어질 것이다. 검색 엔진이 그 네이버 같은 그런 포털들이 도서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한때 전산학한 분들이 모여서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지식 자원들을 디지타이징해서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마다 도서관 자원을, 지식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가능한 얘기입니다만 그 가능성에서 간과된 것이 뭐냐면 그만큼 많은 자원이 전부 다 의미 있니에 대한 이제 가격 대비 성능에 대한 가성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효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만드는 비용이 감당할 만하니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접근하는 것이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점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간과한 얘기죠. 우리 요즘 다양한 SNS 쓰면서 빅데이터 얘기를 하지만 빅데이터가 과연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를 다 긁어모을 수 있을까? 쉽지는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언어적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접근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비록 접근할 수 있고 언어적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그걸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그만한 용량의 컴퓨터가 필요한 것이고 그걸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데이터가 가공되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고 그 가공된 것을 분석한 또 역량도 필요한 것이고 그걸 해석하고 유추하는 작업들까지 따지고 보면 그걸 실시간으로 움직인다. 늘 그런 것들이 일상으로 움직인다 하면 불가능한 얘기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서에 대한 인식도 이제 아까처럼 60년대 그런 식으로 변해서 지금은 그런 빅데이터도 처리하지 않겠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의 아이콘이 그렇게 드러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서에 대한 힘들은 무엇에 있을까? 시대마다 보여지고 해석되어지는 그 보편성들이 조금씩 다르게 보여지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사서는 어떤 존재이기에 사람 중에 그렇게 비춰질까? 그게 오늘의 얘기이기도 하고 아마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의 가장 중심적인 얘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도서관을 재설계하고 개념 정립하고 설계하고자 하는 의도에 가장 중추에 무엇이 있니 했을 때는 사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고 사서가 구현하고자 하는 세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도서관은 그렇게 포장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작동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서가 전문직인가라는 것은 전문직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사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서가 하는 일들이 5천년 역사, 이건 도서관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5천년보다 훨씬 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서라는 직무, 사서라는 행위, 의사나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서 자격증을 만들고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었던 그 많은 기능들 서로 분업화되어지고 전문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그네들이 모여서 자기의 조직을 만들고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힘을 발휘하고 이것을 이 사회에 공고히 함으로써 자기 역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최근 들어 의사들이 힘들어합니다. 막 파업을 하려고 하고 이유는 의사를 더 많이 양성하겠다 하니까 그것조차도 싫다는 겁니다. 많아지면 좋은 것 아니니 어느 정도 양이 늘어갈 때까지는 자기 힘을 규합할 수 있고 자기 힘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어느 숫자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들끼리 싸워야 하는 경쟁이 돼야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스스로가 자멸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에 자기들의 숫자조차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을 더 많이 양성하겠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공간들에 대한 좀 설계, 그들에 대한 대우 이런 부분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두고 의사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겠다라고 인식이 되지 아마 그네들이 먼저 의사 양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동하리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사서는 그럼 어떻게 작동하고 있지? 뭐 동서양을 보면 사서협회라기보다는 도서관협회가
중심이고 도서관 협회는 도서관이 중심이 되는 조직이고 도서관의 이해관계 속에서 모임이 운영될 거라고 보는데 그 속에서 사서의 역할이 뭐지? 상당히 사서가 기능화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조적인 말이겠지만 그걸 떠나서 사서가 자기 전문성을 찾고 그런 보편적 해석의 변화 속에서 진정 사서는 무엇이니를 얘기했을 때 사서의 역할은 일정 부분은 선생님의 역할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전문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만이 선생님이 아닙니다. 우리 초등학교나 유치원 선생님들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지식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산수 문제를 푼다 그러면 웬만한 부모님들은 아니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나이 또래 애가만 버거운 것이지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아는 문제이고 이 아이도 성장해서 그 나이가 지나면 거의 대부분은 해득할 수 있는 대목의 문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달라붙어 있는 것은 그 아이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 스스로가 그것을 깨우칠 수 있는 과정과 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초등학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대학이 전문 지식을 쌓는 곳이다. 지식을 쌓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지식이 되었던, 책이 되었던, 쌀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그걸 쌓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담아내는 그릇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한 고민도 덩달아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설계되어지고 만들어져야 그 속에 지식도 쌓이는 거라고 본다면 사서 선생님들이 하는 일은 바로 그 쌓는 공간을 쌓는 그 그릇을 만들어가는 같이 더불어 만들어가는 내가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스스로가 만들어야 하는데 그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것을 만들게끔 해주는 사람 이 사서라고 봅니다. 그거를 우리가 멋있게 표현하면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책을 읽히는 목적이 외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책을 많이 읽으라고 무슨 기록을 세우라는 것도 아니고 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우치라는 얘기인데 그 깨우치는 것은 결국 소통에 대한 얘기죠. 아,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통에 쓰고 있는 어휘들에 대한 의미를 같이 공유하고 인식하고 스스로 표현하고 소통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으라는 것이지 책 읽는 것이 무슨 경쟁도 아니고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독서라는 것은 그런 힘, 그런 연습, 습관 그것을 키워주는 사람들 커서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나만 좀 떨어진 것 같아. 도대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그걸 알고 싶으면 도서관 가서 쳐다보는 거죠. 현재를 읽어갈 수 있으니까. 현재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뭘 읽고 있는지, 왜 저런 거 읽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생각하고 더불어 고민하는 그런 시민을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는 곳이 도서관이다라고 도서관 사서의 역할은 누가 되었던 어린아이가 되었던 노인이 되었건 장애인이 되었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그 사회에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 그 속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람 그 그릇을 만들어주는 조력자가 사서다 라고 본다면 그 전문성은 법률로 보호되는 성질보다는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런 행위 자체가 왜? 거기는 많은 시간과 자기 인력을 투입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이 따르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졌다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스킬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스킬이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거 쉬워. 그건 당신이니까 쉽지. 나는 어려워. 농담처럼 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상식이 나에겐 지식이야. 그건 계층별로 상대적으로 어렵고 쉽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모르면 나의 선택이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갖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렵고 쉽다 문제도 아니고 필요하다 필요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상대적인 그 관계와 상대적인 그 요구에 대한 표현들이고, 그런 것들이 서로 단계 속에서 서로 계층 구조 속에서 서로 관계를 갖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사의 역할은 그렇게 정의될 수 있겠다. 그렇게 정의되어진 사서가 무엇이 가능할까 봤을 때 5천년 전에는 그것을 우리가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원들이, 소위 우리 스스로가 기록을 생산해내고 기록을 조직해서 만들어내고 보존하고 전승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표출되어지고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축적되어지면서 우리가 사사가 거기서 제일 많이 그런 일들을 해왔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전문성이 사사 그 당시의 지식은 지금처럼 많이 세분화된 것이 아니라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이고, 아는 사람들이 아는 지식들은 전부 다 뭐 너는 이과 나는 문과 나는 문헌정박 나는 무슨 전공이 아니라 다 같은 관심과 같은 고민과 같은 생각들을 같은 환경 속에서 하면서 조금의 차이를 갖고 그게 점점 확장시키고 키우고 분업화되어지고 기능이 늘어나고 삶이 복잡해지면서 더 많은 기능 기술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직업이라는 이름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속에서 사사의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 홀로서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지식,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러나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활용하고 생산하고 하는 그 전 과정에 알게 모르게 만들어지는 그릇, 방법론,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같이 더불어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동력을 투자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사람. 뭐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소셜 워크, 그러니까 소셜 사이언스, 그걸 뭐라 그러죠? 소셜 워커도 소셜 워크이라 그럽니까? 사회복지 영역도 마찬가지. 사람들의 소위 물리력, 체력, 그런 것들이 약한 사람들이 그 지원해주는 거라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기 정신의 지식세계, 지식장,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고, 스스로가 자기 위치를 찾을 수 있고,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행위와 방법들을 옆에서 보조해주고 해주는 사람이 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사가 아까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쳐다보는 것들은 그 공간에서의 삶을 그냥 열어주고,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그 정도만 가지고도 움직일 정도로 사회의 이 복합성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충분히 그 정도로도 사람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이 커지고 도서관 울타리를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 표현 자체가 이제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검색 엔진 같은 역할들, 레퍼런스 같은 굉장히 많은 자원들의 접근을 위해서 더 많은 자원들이 필요로 하는, 그래서 그걸 찾아내고 하는 것, 그걸 찾아내고 또 그것을 조직해서 준비해주고 하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된 시절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와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필요에 끌어집어내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해주는, 조금 더 그릇도 커지고 깊이도 높아지고, 그것이 상대적인 역할에서 보면 여전히 5천년 전의 역할이나 지금의 역할이나 저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은 그 리터러시, 사람들로 하여금 어딘가 적응할 수 있고 스스로 나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의 단계에 넘어갔을 때 그런 것들, 그걸 조직할 수 있고 수집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은 그에 따른 예비 단계, 그에 따른 필요로 하는 기술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사사라고 생각하고 사사의 전문성이라고 들어가 보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사가 성장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쳐다볼 때는 그런 사서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왜 그 일을 하지에 대한, 특히 이제 아까 말한 기술과 기능을 구분짓는
전문성과 기능인은 차이 지을 수 있는 직업 윤리,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그 직무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로 이제 얘기를 진행해 갈까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사사의 전문성은, 전문지인가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이고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런 면에서 보면 사사는 전문직이고 그 전문성이 어디에 있니? 그러면 사람들을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가고 구해갈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역할. 그게 전문성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